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장애. 에? 우리 애가 장애인이야?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요, 똑같은 발음으로 장애죠. 한자는 다릅니다. 이게 장애인의 그 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고 같이 나눠야 되는 핸디캡이 있는 그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서 쓰는 장애는 다른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라는 거는 그만큼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단 과정을 통해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문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왜 아이들 흔히 보이는 밤에 오줌 싸는 아이들, 또 변 좀 잘 못 가리는 아이들 있잖아요. 일명 똥 싸게 오줌 싸게 이런 아이들도요. 저희 의학적으로는요. 배설 장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한글명 장애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중압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ADHD라고 얘기하자. 이 한글이 주는 어떠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편견이 더 생기는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ADHD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요. 저희 이제 진료실에 어떤 아이가 한 아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요즘 문제가 되는 일명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로 피해자가 아니라 어쨌든 가해를 좀 한 아이로 질질질 끌려왔어요. 부모한테 막 맞으면서 들어와요.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오고 선생님까지 따라오셨어요.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학업을 과연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아주 그 긴장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쭉 진단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도 어려움이 참 많더라고요. 이제 이 아이가 물론 친구를 괴롭힌 거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죠. 어떤 이유에서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산만해서 하여튼 눈 뜨면 잘 때까지 혼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네. 너 뭐냐? 빨리 해. 뭐 이런 소리를 하도 듣고 이제 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머릿속에 왜 사람들은 나만 보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지르고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낸 세월이 오래되고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발 붙일 곳이 없고 사실은 주변에서 머리는 좋다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늘 학업 성취도는 낮고 그래서 이런 걸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자기 이런 감정들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친구한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유가 어찌 됐건 이 아이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서두에 이건 마치 무슨 암 진단 받듯이 너무 이렇게 걱정할 것도 없지만 사실 애들이 뭐 다 그렇지 뭐 한때 그러는 거야. 뭐 그러면서 커.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 말이에요. 얘 정말 나쁜 아이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뭔가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부모나 학교에서 이 아이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는 정말로 제대로 된 시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ADHD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같이 볼게요. 자, 참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이름들이에요. 네. 모차르트. 예, 그리고 뭐 여기 미국의 대통령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생존해 계시고요.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꼽는 천재 중에 한 분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뭐 과학의 물리학의 대가 아인슈타인, 이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분들이 ADHD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그 부시 대통령은요, 제가 어디서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 본인의 자서전 중에 내가 어릴 때 좀 산만해서 치료를 받아놓으라라는 이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사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뭐 아니 이게 돌아가신 분들은 직접 의사가 진단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이렇게 ADHD로 진단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의 어떤 일생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ADHD에 가까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ADHD였다.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약간 사족을 붙이자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하는데요. 이 분이 살았던 피렌체의 그 동시대에는요. 미켈란젤로하고 라파엘이라는 다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같이 동시대를 살고 계셨어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작품이 몇 개가 없어요. 반면에 미켈란젤로나 특히 라파엘은
굉장히 많은 성당의 벽화를 그리고 그래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분의 일대기들을 뭐 이렇게 많은 자료를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산만해 가지고 주교들이 뭘 좀 시키면 이걸 완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다가 좀 흥미가 떨어지면 또 딴 데로 튀어가세요. 그래서 몇 개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모나리자의 미소 보면은 왜 눈썹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눈썹이 없는 이유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요. 물론 미술을 하신 분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고, 근데 저희 같은 이제 이 ADHD를 보는 의사들은요. 산만해서 완성을 못 해가지고 네 놓친 내지는 거군요. 내지는 이 ADHD 중에는요 아주 굉장히 그 머리도 좋고 브라이트하고 아주 그런 창의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이분들은 미리 이제 내다보는 거죠. 아, 눈썹을 그렸을 땐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이제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봤기 때문에 흥미가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흥미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완수할 별로 뭐 이렇게 뭐 동기가 없어서 그냥 또 다른 일을 하러 가지 않았나. 저희들은 또 그렇게 내다봅니다. 참 해석이 좋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훌륭한 분들,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상 반드시 한 번씩 짚고 가야 되는 이런 분들도 이렇게 ADHD라는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내다봅니다. 또 하나의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 보면 요즘 뇌사진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이제 그 보시게 돼요. 이거 그림인데요. 이게 보면 이제 여기가 앞니마, 요 뒤가 뒤통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내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갈른 이렇게 된 뇌를 보여주는 네. 겁니다. 이게 속을 봤는데요. 이게 보면은요, 요 앞쪽 뇌. 우리가 보통 짱구, 앞니마 이쪽에 있는 것을 전두엽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머리가 좋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말하는 IQ 검사로 머리가 좋게 나오는 거는요. 대뇌 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맨 위 겉껍질부터 그 밑에까지를요.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신경회로가 잘 발달된 사람들이 바꿔 말하면 측정했을 때 IQ가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뇌는 중요한 부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을 통해 연관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웩슬러 지능 검사를 통한 IQ 검사에서는 이 전두엽이 잘 발달된 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전두엽 기능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주의 집중력과 관련되는 중요한 뇌의 기능은 이 전두엽과 그다음에 변연계와 대뇌의 피질을 잇는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정보를 처리한 길이 뚫려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길이 잘 뚫려야 차가 쌩 지나가듯이 그 회로에서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들어왔을 때 효과적으로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ADHD는 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원인들이 대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요즘 가장 그래도 의학계에서 우리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뭔가 뇌가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성장이 아주 잘 되게끔 모든 그 환경이라는 게 생화학적인 환경, 뭐 그 주변에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도 있어야 하고 높을 건 높아야 되고 낮을 건 낮아야 되고 이런 어떤 생화학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이제 신경 회로가 얼마나 빨리 성장되느냐 하는 그 집의 가족력, 유전적인 성향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심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인이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뇌의 발달상에 있어서 신경회로의 연결과 그 연결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신경 전달 물질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내가 좀 잘 키웠더라면 이 아이가 이렇게 ADHD 진단을 받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0%라고 그러기는 어려운데요. 그게 별로 그렇게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예, 뭐하고 똑같냐면요. 그 집안이 한 10살쯤 되면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 안구가 커져서 눈 안에 이제 눈알이 커지면 이 초점이 앞쪽으로 맺히잖아요. 그럼 이제 근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눈알이 커지는 이제 그러한 유전적 자기 가족력의 특성이 있는데 한 10살쯤 되면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이렇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일찍 안경을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내가 눈에 좋은 영양소만 먹이고 애를 먼 산을 보게 했더라면 얘가 안경을 안 쓸까요? 그러면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지금 콩 심을 때 콩이 나고 팥 심을 때 팥이 나니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동물을 보면 종자가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어쨌든 사람은 모든 이러한 생물학적인 특성 그리고 그것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또 그 안에서 이 사람의 심리적으로 어떻게 자리를 잡게 되느냐 그런 경험들 이런 게 다 중요한데 지나치게 내가 잘못 키워서 라고 너무 지나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 ADHD의 진단을 받은 부모들 중에는요, 잘하는 부모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부모 역할을 잘 하는데 ADHD의 증상 때문에 부모와 아이가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가끔 보면은 아빠가 놀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아빠가 잘 안 놀아줬기 때문에 애가 ADHD에 걸렸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